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증시가 잘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3000을 깨고 내려오면서 언론이고 투자 커뮤니티고 금리 이야기로 난리였는데 목요일 금요일 오르면서 3월 초 수준으로 지수를 돌려놨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은 저번 주 기업 분할 이야기에 이어서 지주사 전환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미리 지주사 전환에 대해 이야기할 것들도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번 주는 꼭 해야 되는 말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시점에 이야기하기 좋을 것 같아서 한 주 이거를 하고 지주사 전환에서 나오는 투자의 기회에 대한 이야기는 주중에 올리든가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말하면 이번 주가 저 같은 일반 투자자에게, 특히 2020년 4월 이후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투자 경력이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는 진짜 중요했던 한 주였어요. 막 무슨 위기가 있었는데 극복을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투자 전반적인 그 사고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투자 시스템? 본인의 투자 로직과 전반적인 운용 방법 측면에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었는지, 빤스를 입고 물에 들어가 있었는지 그냥 들어가 있었는지, 물이 살짝 빠지니까 적나라하게 잘 드러난 한 주였어요. 이번 주 들어서 코스피 3000이 깨지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조금 오르기 시작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기 시작하니 언론에서는 공포, 패닉 이런 단어들을 기사 전면에 등장시켰죠. 그리고 올해 1월 초에 반도체 같은 성장주들 상승 여력이 아직 한참 남았다고 주장하던 전문가들이 시장이 내려가고 코스피 3000이 깨지니까 갑자기 말을 바꿔서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 매력도가 떨어지고 지금부터는 가치주의 시대가 왔다고 이야기를 막 했어요. 지금 투자 경력이 엄청 짧아서 조정다운 조정을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의 시간을 지나고 있거든요. 오늘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시사점을 얻어야 하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주중에 몇 번씩 가입자 게시판에 제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올리는데 오늘 들을 말씀은 꼭 한번 적절한 때에 전체 영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주제였어요. 그냥 제 생각이지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만 투자다, 이런 말은 당연히 아니고요. 요즘 워낙 투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듣는 중에 얘는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투자를 하면서 정보라는 것을 되게 쉽게 접하는 시대가 됐죠. 블로그, 카페, 유튜브 같이 모두가 접근 가능한 매체가 넘쳐나고 있고, 텔레그램에서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최신의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주고 있어요. 돈 안 들이고 다 공짜고요. 더 이상 정보의 우위가 수익률을 결정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투자를 오래 하면서 나름의 성과를 쌓아가고 정보에 대한 접근과 취급 방법을 체득한 사람들은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취할 것만 취하고 나머진 다 버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지 못한,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나는 전혀 휘둘리지 않아, 나는 정확한 뉴스만 보고 상당히 똑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사고방식을 가졌어, 최근에 손실은 운이 안 좋았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이야기할지 몰라서 고민을 좀 했는데 직설적으로 바로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휘둘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는 이유도 이번 주가 정말 좋은 샘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과 리포트만 보면 한 주에 도대체 온탕과 냉탕을 몇 번 들락거렸는지 모르겠어요. 국채금리가 올라서 장이 안 좋았다가 금리가 내려서 다시 좋았다가 장중에 다시 떨어지면서 이제는 진짜 조정인가 보다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는데 목요일 금요일 2일 만에 3월 초 수준으로 원복을 시켜놨거든요. 지금 전문가라는 사람이나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금리 이야기를 하고 인플레 이야기를 하고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전환된다, 연준이 앞으로 스탠스가 어떻게 된다 이러면서 성장주는 끝났고 가치주의 시대가 왔고 아주 위아래로 혼을 흔들면서 빼놓고 있죠. 이런 뉴스나 정보, 저는 이걸 정보라고 생각 안 하고 거의 가십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런 정보, 뉴스나 이런 정보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루하루 국채금리가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어젯밤에 나스닥이 올랐나 안 올랐나, 머스크는 무슨 말을 했나, 성장주가 끝나고 가치주와 컨택주, 시클리컬의 시대가 왔다는데 이미 이런 애들 바닥에서 한참 올랐는데도 내 주식들 버리고 이런 애들 사야 되는지, 저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하는지 이런 것만 찾아보면서 마치 내가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뉴스들만 찾아보면서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고민들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런 거 보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거는 우리는 고민이라고 하지 않죠. 정작 저런 식으로 나오는 뉴스와 정보들이 1월 초 반도체 전기차 최고점에서는 온갖 밸류에이션 기준을 가져다 붙이면서 아직 올라갈 가능성이 한참 남았다고 했고, 지금 금융주나 컨택주들 전부 돌아서서 한참 올라온 마당에는 이제 금융주와 컨택주로 바꿔 타야 한다고 투자자들을 흔들고 있죠. 뭐 종목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아마 특히 이번 주와 저번 주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한답시고 이미 전부 하락했는데 팔고, 반등하니까 아 하락 끝났구나 생각해서 다시 사고, 뭔가 성장주 같고 자꾸 떨어지니까 막 다 팔고 나니까 어제 오늘 반등해서 날아가고, 이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시장은 흔들리다가 제자리에 어느덧 왔는데 본인 계좌만 녹아있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엇박자 한두 번만 타도 10% 까이는 거 진짜 순식간이거든요. 지금 짧은 조정 횡보장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저런 정보나 뉴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게 신기한 게, 제가 19년 초부터 유튜브를 했는데 조정이든 폭락이든 하락이 나올 때마다 하게 되는 본질적인 이야기는 진짜 매번 똑같아요. 미중 무역 분쟁이든 뭐 이란이 미사일을 쐈든 팬데믹으로 시장에 반토막이 났든 금리가 올라서 공포니 뭐니 했든 똑같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기업을 보고 인베스터의 마음으로 투자에 접근을 했다면, 그러니까 단기 차익을 주 타겟으로 하는 트레이더가 아니고 주식을 지분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하겠다라는 투자자라면,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시장에서 봐야 할 부분은 시장 자체, 뭐 특정 이슈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오히려 제가 지금 말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내 포트폴리오 상황에서 이 종목 비중이 이렇게 높으니 내가 버틸 수가 없구나. 이 정도 비중이면 내가 감내할 수 있구나. 나한테 맞는 종목 비중과 포트 내 전체 종목 수는 이 정도가 맞는 것 같구나. 혹은 실적과 상관없이 빠지는 종목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되는구나. 이 기업이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시장이 하락해서 이 종목의 퍼밴드 하단 근처까지 왔었는데 여기서는 사서 물린다는 마음으로 추가 매수든 리밸런싱을 해야 했었구나. 내가 시장이 하락할 때 금리 뉴스를 찾아보지 말고 그 시간에 기업에 전화해서 IR과 통화하고 사업 현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적과 상관없이 빠지는지 실적과 상관없이 올라서 무너지는 중인지 알려면 어쨌든 실적을 봐야지 나스닥이나 금리 본다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이 구간에서는 리밸런싱에 대해서도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진짜 소중한 구간이었어요.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사람은 지금 정도 횡보 조정장에서는 그냥 포트 전체 종목이 다 같이 박살나지는 않거든요. 제가 가입자 게시판에는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방어적인 포트로 실적 대비 가격이 분명히 리즈너블한 수준에서 매수를 한 종목들은 방어를 해준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요. 방어가 아니고 오히려 포트를 캐리하면서 시장과 본격적인 격차를 쫙 벌리고 수익을 챙겨준 종목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리밸런싱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락장에 오른다고 무조건 까고 리밸런싱 할 것도 아니고요. 이건 판단이 필요하죠. 이 부분은 가입자분께서 질문을 주신 것이랑 맥락이 비슷한데,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이건 나중에 뭐 따로 영상을 빼겠습니다. 가입자 영상으로 다음번에 올려보든지요. 어쨌든 중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시장이었고 얻어야만 했던 시간이었어요. 조정이 지금 끝났을지, 당장 앞으로 조정이 이어지면서 얻을 것이 더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2달 동안 이런 것 없이 그냥 금리만 바라보고 전문가들 리포트만 보고 왔다 갔다 하느라 계좌는 계좌대로 놓고 그냥 시장 반등해서 안도감만 남았다면 한마디로 그냥 허송세월한 것이죠. 다음번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아마 똑같이 계좌가 녹을 거예요. 저는 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만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기사나 인터뷰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증권사 직장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말에서 조금 자유로워져서 독립적인 사고를 하기 좋습니다. 그 사람들 말이 다 틀리다 이런 말이 아니고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게 한편으로 편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독립적 사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 이번에도 중요한 것은 독립적 사고였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독립적 사고를 한다고 막 대중과 맹목적으로 반대로 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독자적인 사고, 혼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고를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거의 100만 번쯤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은 최근 시장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죠. 독립적인 사고를 통해 내가 하는 투자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내가 하려고 하는 투자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투자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기업을 보고 그 기업의 지분을 사는 투자, 그러니까 인베스트,
투자를 독립적 사고를 통해서 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 살 때 어떤 집이 역에서 막 1시간 떨어져 있고 주위에 마트, 병원, 학교 아무것도 없다고 해볼게요. 심지어 서울 외곽에 있는 부동산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원래 한 2, 3억 하던 집이 갑자기 실거래가 한두 건 찍히면서 5억, 10억, 15억 뭐 이렇게 실거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집을 20억 주고 사시겠어요? 아, 이 집은 거래 몇 번 만에 50% 올랐으니까 내가 20억 주고 사면 누가 30억에 사줄 거야 하면서 그 집을 20억 주고 사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주식도 정말 똑같은데 주식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무슨 회사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요. 결국 주식 투자도 내가 이 회사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 회사에 얼마 주는 것이 적당한가를 대략적으로 산정하고 결국 기다리는 작업이거든요. 이게 진짜 됩니다.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되는 방법이고 이거로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진짜로 엄청나게 있고 그 사람들이 외계인도 아니에요. 이거 진짜 되는 건데 이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냥 항상 통하는 방법이에요. 항상. 기업을 보고 성장이든 주주환원이든 저평가든 나한테 뭔가 알파를 제공할 재산을 사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진리라 여기에 무슨 성장주, 가치주 나누고 지금은 성장주 아니면 안 되고 금리 조금 올랐다고 성장주가 끝나고 오늘부터 가치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항상 같습니다. 막 무슨 거실 전등 켜고 끄듯 스위치가 있어서 성장주, 가치주,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항상 통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쭉 이어나가면 항상 통해요. 저 같은 일반 투자자가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우리보다 이미 수십 년을 앞서서 이 길을 걸어간 대가들이 같은 맥락으로 한 이야기고 지금 시장에서 많은 것을 쌓고 있는 선배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리고 진짜 실제로 되는 방법이에요. 뭐 이런 말 하면 댓글에 이런 거 꼭 달려요. 미국에서나 통하지 한국에서 안 통한다.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선. 한국에서도 돼요. 제가 이 방법을 알고 싶으면 저한테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내세요. 저한테 배우세요.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진짜 되는 거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금 막 전문가 말에 귀 기울이고 텔레그램 한 채널이라도 더 받아봐야 하고 리포트 무조건 많이 읽고 물론 리포트 보면서 공부도 해야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막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저 사람이 저런 말 했대. 투자 이렇게 해야 된다. 막 투자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안 가는데 길이 있습니다. 고래가와 긴조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남들이 가지 않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고요. 이거 진짜 투자의 진리인데 남들 다 따라다니고 우르르 몰려다니는데 길이 있지 않습니다. 남들 전부 다 그렇게 투자한다고 자기도 그렇게 투자하면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 수익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진짜 길은 기업을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느냐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막 여기저기 몰려다니고 저 사람 말 맞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갔다가 저 사람 말 맞는 것 같아서 또 저쪽으로 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투자는 하면 할수록 방법론과 철학, 멘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목과 지식은 그 다음이겠죠. 이번 조정이 끝났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정말 미미했던 하락폭 대비해서 얻을 것은 많았던 시간 같습니다. 이제 21년 1분기 실적을 보고 21년 전체를 바라볼 시간인데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제 생각을 정리하고 게시판에도 올리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